끝없는 고통입니다. 학교 폭력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졸업한 뒤에도 학교 폭력 피해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서 고액의 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네, 이 기사를 보고 또 가슴이 아팠는데요. 졸업한 뒤에도 학교 동창이에요. 동창을 지속적으로 협박해서 뭐 10,000원을 붙여달라, 20,000원을 붙여달라 하는 돈이 액수가 다 모아봤더니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. 그러면 그렇게 그 액수를 그런 식으로 해서 달라고 해서 1억 원이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 계속 그렇게 그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이 울산 지법 형사 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가 상습 공갈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그 사건입니다. 2018년 1월 고등학교 동창에게 용돈을 보내라 해갖고 자신의 통장으로 4만 원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지난해 1월까지 자그마치 818회에 걸쳐서 1억 2,7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더 참 기가 막힌 건 그 돈으로 뭐 빚도 갚고 술값으로 쓰고 휴대전화 요금으로 쓰고 또 육아비, 뭐 교통비 뭐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. 완전히 화수분 같은 그런 뭐 통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고요.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정신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. 수년 동안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 액수가 1억 원이 넘어요. 그런데 어떻게 선고는 500만 원의 벌금형밖에 안 될까요? 그러게요. 이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이게 재판부는 일단은 설시한 바에 따르면은 심리를 악용해서 거액을 갈취해서 재질이 나쁘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라는 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 같아요.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변제를 하고 피해 금액을 나머지 계속 변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조금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서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3범죄로 보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 피해 금액이 뭐 이만큼이 됐는데 얼마가 합의됐고 변제가 됐고 사실 제3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라든지 얼마 정도의 피해 회복이 됐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단순한 그냥 뭐 재산 사건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런 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조금 이러한 500만 원이라는 벌금형 굉장히 좀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가 하면 중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잖아요. 근데 같은 학교로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경산 그러니까 경상북도죠. 경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어요. 그 운동부에 있는 한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전치 8주 정도 어마어마한 부상을 받아요. 턱뼈를부터 해서. 그리고 이것이 또 이 일행들이 있었어요. 옆에 지켜본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었고요.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가해자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합니다. 4개월 만에, 즉 졸업을 하고 3월이에요. 이제 3월이 돼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. 중3이니까.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바로 그 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로 만나게 된 거예요. 기가 막히죠. 아니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없게 강제 조치를 했다면 끝까지 이것을 추적을 하고 이 피해 학생이 온전하게 정말 이 학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아니 4개월 전에 벌어졌으면 아직도 트라우마는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이 이렇게 허술하게 만나게 했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사실 중학생 때 우리가 이 학생을 괴롭혀서 강제 전학까지 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냥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요. 곳에서 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사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존재합니다.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이렇게 우리 피해자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될 때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배정될 때도 피해자 먼저 이제 배정하고
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학생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경산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경산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학교폭력 그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 고교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만 비평준화 고교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가든 배정을 해서 가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을 고쳐서라도 그러니까 뭐 다 이걸 평준화 지역으로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학생들에 한해서만은 그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좀 권한은 있다라고 사실 생각은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재량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텐데 이거는 정말 좀 편의주의에 따라서 너무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또 다른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가 교실에 난입을 해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자신의 아들이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자 이 그 아버지인 A 씨가 1시 30분 초등학교인데요.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로 들어가서 지금 그 당시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교사 B 씨에게 목을 조르고 강제적으로 팔을 끌어당긴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이 A 씨는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었잖아요. 그 현장에서도 누가 우리 애를 신고했냐라고 윽박을 질러서 학생들에게 겁을 준 그런 어떤 상황. 그러니까 교권이 이제 그 완전히 무너지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침해를 하는 그런 피해를 준 상황인데요. 기가 막혔던 건 또 그 교사가 사실은 담임 선생도 아니었다는 거죠. 담임 선생이 그러니까 그 병가를 받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임시로 어쨌든 수업을 가르치는데 그러게요. 이렇게 그 봉변을 당했다는 겁니다. 사실 연예계에도 학폭 논란 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학폭 논란에 휩싸였던 연예인들이 그런데 조금 뭐 이렇게 있다가 자숙을 한다라고 했다가 복귀에 좀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그 여류 탤런트 A 씨,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좀 많이 알려졌죠. 그렇죠. 한 그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인 탤런트를 뭐 그 이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여주인공과 손을 잡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뭐 해명에 나섰어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새로운 어떤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아마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드라마에 뭐 출연을 하게 되니까 도리어 또 사과를 한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. 그러게요. 그래서 진짜 자숙을 했느냐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학교 폭력 좀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?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데 저는 가장 중심은 학교인 것 같아요. 즉 교실에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 무단으로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다. 이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. 학교에 보안관이라는 어떤 제도를 두잖아요. 그 보안관 제도가 분명 보안관 저는 초등학교 지날 때 분들이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거는 보이긴 하지만 학교 자체가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되물어야 되지 무슨 사건 나면 늘 덮고 쉬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어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교권을 확립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것을 되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관련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.